안녕하세요. 암 재활 전문 트레이너 이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5강 8번째 수업이죠. 암 수술의 주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강의 목차 보면은 우리가 지금 5강을 하고 있죠. 암 치료 2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6강이 사실 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5강 8번째 오늘 수업에서는 수술로 인하여 생기는 주요 부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설명을 드릴 건데 6강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다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수술로 인하여 가장 흔히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제한된 움직임 범위죠. 그러니까 ROM이 감소가 되는 거죠. 어떤 부위에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부위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대장암이라든지 췌장암, 뭐 담낭암, 이런 복부와 관련된 수술을 하면 복부 주변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가동 범위가 떨어지거나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 유방암 같은 경우는 팔과 어깨에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유방암 환우분의 굴곡 기능을 비교를 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수술을 하기 전에 와 수술을 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얼마나 이 기능이 떨어졌나. 어떤 기능? 굴곡, 어깨 숄더의 굴곡 기능이죠. 손을 앞으로 위로 올릴 때 그 플렉션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파란색이 운동을 전혀 안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이겠죠. 대부분 운동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운동하기 전에는 이 정도의 각도가 나왔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서 6개월 후에는 어느 정도 기능이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동 범위 제한이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안 쓰게 되고 조심스럽게 되고 근육도 손상이 되고 신경도 손상이 됐기 때문에 또 거기에 플러스 통증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더 기능이 떨어지죠.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운동을 적절하게 했던 그룹, 모더레이트 했던 그룹들은 오히려 이렇게 기능이 빨리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운동을 적절하게, 여기서 운동 뭐 거창한 게 아니죠. 우리 암재활 선생님들이 환우분들한테 적절하게 회원님 이제 수술 후에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우리가 어깨에 뭐 약간 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굴곡 운동, 외전 운동, 외회전 운동 뭐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제 가동 범위를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재활을 하면은 기능이 빨리 더 회복될 수 있다. 이건 어브덕션이죠. 외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팔을 옆으로 위로 올렸을 때 그냥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대흉근과 소흉근의 기능 손상이 와서 가동 범위가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수술로 인하여 유방암을 하나의 예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어깨와 관련돼서 가동 범위 제한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이 된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단지 수술만일까요? 아니죠. 방사 또 이쪽으로 막 합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전절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겨드랑이에 있는 곽청술까지 예를 들면 했습니다. 근데 거기 플러스 이분이 전제제 한 다음에 등에 있는 근육을 또 떼어와서 재건 수술을 했습니다. 재건도 하고 전절제도 하고 곽청술도 하고 그다음에 방사도 엄청 많이 했다. 그럼 근육이 엄청 손상을 받겠죠. 사실 체세포 분열과 근육의 세포의 분열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암재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육세포는 일반적인 체세포와 다른 방향으로 분열과 증식을 한다. 1강에서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세포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때 이제 보통 뭐 G1, S기, G2 그다음에 유사 분열 단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포 주기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근육세포들은 정상적이고 성장한 근육세포들은 거의 G0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위성세포들이 이제 이미
성장이 된 근육세포에 융합이 돼서 근육이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증식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처럼 방사도 하고 수술도 하고 또 신경도 손상이 되고 또 보건 수술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성세포들이 우선은 활성화가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손상이 오고 그 손상이 활성화를 촉진해야 되는데 그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그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위성세포가 증식을 잘 안 하게 되죠. 또 증식도 안 하게 되니까 그 위성세포가 근화세포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증식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안 되는 거죠. 또 근화세포가 또 근세포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분화가 돼야 되는데 분화도 안 되고 이런 세포들이 우리 그 근육세포에 붙어서 융합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융합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근육이 볼륨도 줄어들고 근육이 단축이 된다. 단순히 근육만 이렇게 손상을 입으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신경들도 이제 수술하다 보면 손상을 받게 되거든요. 특히나 곽송술이나 이런 수술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와 관련된 어떤 소흉근, 대흉근 근처에 있는 신경들이 이렇게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또 기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고객님들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통증이 일어나고 또 이상한 감각이 발생이 되고 또 이런 기능이 뚝 떨어지고 가동 범위도 제한이 온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제일 큰 게 가동 범위나 어떤 움직임의 제한,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제일 수술로 생겨나는 부작용이고 두 번째는 상처 주위가 붓는다. 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장액종이죠. 수술 부위에 이렇게 붓기가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맑은 액체 같은 건데 염증, 림프액, 혈액 그다음에 염증, 액 이런 것들이 고여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술로 이제 했으면 그 비어 있는 공간에 이렇게 액체가 차이게 된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장액종이라고 하는 액체를 빼내죠. 대부분은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빼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적절하게 이렇게 우리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 갑자기 수술한 다음에 한 달이나 두 달이 지났는데 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거나 물렁물렁한 느낌이 있거나 그러면서 약간 열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뭐 통증이 살짝 뭐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회원님. 우리 선생님들은 이게 너무 심하면 회원님 빨리 병원에 가셔서 이거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원님 우선은 한 일주일만 지켜보고 이게 장액종이나 이런 붓기일 수 있는 것 같은데 더 심해지지 않는지 한번 보고 그때 나서 병원에 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부분이 거의 한 80% 이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안 됐었을 때 이렇게 주사기로 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거가 이런 이제 붓기가 일어나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액체를 장액종을 넣어서 빼내는 거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렇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근데 너무 심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필라테스 선생님이나 여자 선생님들이 환우분들의 몸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 좀 좋은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실력이 있고 경험이 많고 신뢰성이 많이 쌓이는 남자 선생님이라면 이런 뭐 등이라든지 뭐 기타 뭐 겨드랑이 이쪽 부위는 아마 고객님이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랬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뭐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딱 봐서 선제적으로 더 전문가한테 빨리 연계를 하는 게 실력이 있는 암재활 선생님의 능력 중에 하나이다. 자, 세 번째, 저림과 따끔거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수술 부위가 이게 신경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영구적으로, 뭐 영구적까지는 아니죠. 만성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죠. 대표적인 게 뭐죠? 그 늑간상완 신경통이라고 하죠. 이게 겨드랑이를 통해서 팔 안쪽 상완 내측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삼두 근육 쪽으로 이렇게 가는 신경에 뭔가 느낌이 이상하게 저리거나 무감각하거나 타는 듯한 느낌이 있고 가끔은 찌르는 느낌도 있고 전기가 오는 느낌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 특히나 옷이라든지 뭔가를 입을 때 기분 나쁜 자극이 있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경추
흉추에서 흉추로 내려가고 우리가 T가 있죠. T 두 번째 흉추의 두 번째 신경에서 나와서 늑간상완 늑간근의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늑골로 뻗어서 나오는 그 신경이 손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럼 왜 손상을 받냐? 주로 광범위한 림프절 수술을 많이 하거나 또는 이제 전절제를 하거나 이랬었을 때 이쪽 부위가 손상이 좀 되는 부위가 있다. 근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이제 좀 오래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여기가 두 번째 늑골이고 여기서 이렇게 분지가 되죠. 이 분지가 이렇게 신경이 쭉 가서 팔 안쪽 상완의 내측으로 이어져서 이 부위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이쪽이 가슴 쪽이고요. 이쪽이 팔 쪽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늑간상완 두 번째 늑간상완이 이렇게 가서 팔로 내려가는 이 부위가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증상과 통증이 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적절한 재활 운동을 통하면 그 부작용과 증상이 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방치보다는 적절하게 마사지를 아주 가볍게 해주거나 또는 적절한 근력 운동을 체계적으로 점차성을 갖고 운동을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나아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네 번째는 흉터죠. 그러니까 흉터는 이렇게 수술 부위가 흉터도 있지만 이 흉터가 문제가 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나아지지 않는 부분이 좀 있죠. 회복이 좀 느려지고 염증이 다시 또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하여 이 연부 조직들이 서로 달라붙거나 유착 현상이 일어나거나 또 그 안에서 구축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피부가 당겨져서 이 타이트니즘이 생겨나서 가동 범위 제한을 오고 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흉터 그 모빌리제이션 그 움직임 재활 운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꼭 수술뿐만 아니라 방사를 했었을 때 또는 수술이 또 광범위하게 되었었을 때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보다는 적절한 재활 운동을 통해서 유착을 풀고 흉터가 좀 더 잘 아물게끔 이런 움직임 운동을 또 같이 들어가고 또 수동 림프 배수와 또 근막 릴리스 운동이 같이 들어가야 이렇게 안전하고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우선 하는 방법은 이게 수술 후 이제 한 2, 3주 정도 있었을 때의 상황이고 이게 한 3, 4개월 지나서 많이 회복이 된 케이스죠. 그래서 부드러운 마사지와 또 마사지도 되게 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꼭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암재활의 어떤 경력이 많은 선생님이 아니면 오히려 이런 영역은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영역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안전하게 오히려 리퍼럴 해주는 게 고객님 입장에서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하면 이런 게 염증이 아직 남아있고 아직 아물지도 않은 시점에서 어떤 마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 상처가 더 오래 가거나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모빌리제이션 재활 운동이 좀 같이 들어가야 회복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마사지, 적절한 스트레칭, 아주 부드러운 근력 운동, 뭐 튜빙이라든지 밴드를 이용한 움직임을 늘리는 운동들 그리고 적절한 이제 혈액순환이 촉진되어서 여기 있는 염증들이 바깥으로 나가게끔 하는 유산소 운동과 근막 릴리스 운동이 같이 들어가야 이런 좋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자, 다섯 번째죠. 통증 또는 쓰라림이라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코딩, 애가막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암 환우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코딩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영어로는 코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애가막 증후군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고요. 이제 어떤 전절제라든지 림프절을 절제를 뭐 감시림프절을 했든 또는 곽청수를 했던 광범위한 림프절을 절제를 했던 간에 시간이 지나서 림프관이 이제 굳어져서 생겨나는 어떤 부작용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겨드랑이에서부터 이렇게 팔까지 쭉 이렇게 뻣뻣한 띠 모양이 이제 생겨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 발생 원인으로는 수술로 인하여 그 림프관과 같은 작은 혈관들이 손상을 우선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상된 림프관이 시간이 지나서 섬유화가 되는 거고, 그 섬유화가 되다 보면 이제 과도하게 수축되는 현상이 이제 자꾸 되다 보면은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제 근막과 주변의 조직들이 또는 그 상태에서 유착이 같이 되면 더 심해지는 거고, 또는 이제 림프절이 제거가 되면서 너무 안 움직이거나 그러면 림프 순환이 방해가 돼서 이제 림프관이 변성이 와서 이런 코딩 현상이 일어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런 코딩이 생겨나고, 다른 말로는 애가막 증후군이 생겨나는데, 심하면 이제 병원에 바로 가서 또 어떠한 약을 드시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는 숙련된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나아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코딩하는 부분에서 운동은 안전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 안 하는 게 오히려 회복을 되게 더 느리게 한다. 그래서 이것처럼 코딩이 이게 겨드랑이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거나 이렇게 지금 모양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죠? 좀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이제 코딩입니다. 이게 섬유화 현상이 일어나서 딱딱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숙련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이런 걸 풀어주죠. 뭐 이렇게 끊는다고 표현도 하죠. 뭐 뚝 이렇게 끊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이렇게 빗살무늬 모양처럼 이렇게 생겨나는 부분도 애가막 증후군의 하나의 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양의 애가막 증후군이 있는데, 그냥 방치보다는 제가 얘기했죠. 적절한 그 근막 릴리스 또는 림프백과 관련된 마사지가 부드럽게 이런 것들도 다 요령이 있습니다. 그냥 막 마사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절한 아주 부드러운 근력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순환이 잘 되게끔 해서 염증이라든지 부종들이 빠져나가게끔 하는 유산소 운동이 같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건데, 우리가 5강 지금 8번째 수업이었고, 암 수술의 부작용, 대표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오늘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6강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또 7강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어떤 식으로 운동으로 해결을 하는지, 이런 부분 실전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여러 부작용들, 뭐 부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동 범위 제한, 그 다음에 저림, 그 늑간 상완 신경통과 같은 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오는 그런 부작용, 그리고 흉터, 또 흉터뿐만 아니라 흉터로 인하여 생기는 뭐 염증, 그 다음에 또 가동 범위 제한, 기능 저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통증, 이런 코딩이라든지 애가막 증후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